KF-21 보라매의 생산 능력과 기술 진척도가 미국 내 군사정 보기관과 방산 전문가들 사이에서 예상보다 훨씬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최근 미 국방부 산하 방위정보국 DIA/과 R&D 연구소가 공동으로 작성한 내부 평가 보고서에서는 한국의 전투기 양산체계가 자국 내 기술력만으로도 중장기적으로 6세대 플랫폼까지 도달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S-레이더, 아르스트, 전장비의 국산화 성공률, 그리고 독립적 스텔스 설계 기술의 축적이 주요 분석 포인트로 거론된다. 한국은 KF-21 사업 초창기부터 일부 부품과 엔진을 미국과 유럽에 의존하고 있었으나 양산 전환 단계에 접어들면서 핵심 항전 장비의 대다수에서 완전 국산화 또는 독자 설계 기반 공동 개발이라는 성과를 달성했다. 특히 미국 측이 주목한 것은 생산 속도와 품질의 균형이다. KF-21 시제기 6대는 단 18개월 만에 완성됐고 각 기체 간의 조립 편차가 거의 없는 수준의 정밀도가 유지됐다. 이는 미국이 자국 5세대 기체 생산에서조차 극복하지 못한 동일성 문제, 매뉴팩처링 컨시스턴시를 상당 부분 해결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기술 축적은 단순히 4.5세대 전투기 생산을 넘어 6세대 전투기 요소, 기술 개발의 전초 단계로 이어지고 있다. 한국공군은 현재 ADD, 국방과학연구소, 한화시스템, KI와 함께 극비리의 비가시 광역 전장 인식 플랫폼, AI 기반 자율임무관리, 적외선 스텔스 흡수 구조 등 차세대 항공전력 기술을 병행 개발 중이며 이 중 일부는 이미 비행시험에 돌입한 상태다. 특히 한국형 AI 임무 컴퓨터는 미국이 개발 중인 엔가드 플랫폼에 탑재 예정인 시스템과 유사한 수준까지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측이 놀라움을 표한 또 하나의 요소는 한국의 빠른 통합 역량이다. 미국이나 유럽이 각 무기체계에 대한 통합 개발을 수년에 걸쳐 단일화시키는 데 비해 한국은 KF-21에 탑재될 무장, 항법, 통신, 탐지 시스템을 불과 3년 만에 모두 통합에 성공했다. 이는 각 방산기업 간의 협력 시스템과 정부 주도의 일정 관리, 실시간 피드백 기반 개발 시스템이 유기적으로 작동했기 때문이다. 특히 S-레이더와 아이오스트 센서의 연동, 국산 공대공 미사일 통합, 적외선 탐지 피드백이 한 기체 내에서 실시간 처리되는 구조는 미국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상당히 선진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미국 군사정보기관은 현재 한국공군이 극비리에 병행 추진 중인 6세대 전투기 프로젝트에 대해 진입은 빠르지만 실패율이 낮다는 보고서를 작성했다. 통상적으로 6세대 기술은 무인 협업 비행, 극초음속 회피 기동, 초장거리 감지 교란 시스템 등에서 요구되는 기술이 복합적으로 결합돼야 한다. 그런데 한국은 KF-21의 개발 과정을 통해 이런 기술 요소 중 일부를 미리 시범 운영하고 데이터 기반으로 차세대 기술로 자연스럽게 이행하는 스마트 트랜지션 전략을 채택했다. 예를 들어 KF-21은 유인기지만 이미 다수의 무인기와의 동시 운용을 염두에 둔 데이터링크 구조를 적용하고 있다. 또한 기체 내 임무 컴퓨터는 유인 무인의 전환을 고려한 구조로 설계됐으며 이는 향후 MUMT, 만원맨드 티밍, 기술 구현의 핵심이 될 수 있다. 한국은 2025년부터 실제 무인 동반기 개념기를 개발할 예정이며 이들 기체는 KF-21 혹은 후속 플랫폼과 완전한 전술 통합이 가능하도록 설계될 계획이다. 또한 국방과학연구소는 LPI, 로 프라버빌러티 오브 인터셉트, 레이더, DRFM, 디지털 라디오 프리퀀시 메모리, 기반 전자전 장비, 스텔스 흡수 소재 기술 등도 동시다발적으로 개발 중이며 이는 공군의 6세대 플랫폼 적용을 위한 핵심 기반으로 분류된다. 특히 DRFM 기술은 미국, 영국, 이스라엘,
일본 외에는 실제 전장 적용 사례가 드문 고급 기술로 한국은 이를 2027년까지 KF-21 개량형 또는 독립 플랫폼에 통합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미국 항공전문지 에이비에이션 윅는 2025년 7월호에서 KF-21 개발에 대해 한국은 이제 단순한 무기 구매국이 아닌 경쟁적 설계자이자 기술 확산의 공급자다라고 평가했다. 특히 KF-21의 생산 라인은 F-16 후속 수요를 충분히 소화할 수 있을 정도로 정교하고 유연하다며 이 생산 인프라가 향후 KF-21 블록 3 차세대 유인기 혹은 UKV 무인 전투기 플랫폼으로 진화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미 공군 장성 출신이자 현재 로키드 마틴 고문으로 있는 데이비드 L. 그린 소장도 한국은 무기 생산에서 속도와 전환이라는 미국이 갖지 못한 두 가지를 확보한 나라라며 KF-21은 F-35의 대체제는 아니지만 그의 버금가는 상용성과 전략적 효용을 가진 기체로서 동남아, 중동, 동유럽에서 시장을 장악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미국 측이 특히 놀란 부분은 KF-21 생산 라인의 실용성이다. F-35는 기체당 8,001억 달러에 달하는 고가 장비이며 생산에도 수개월이 소요된다. 반면 KF-21은 기체당 67천만 달러 수준에서 대량 생산이 가능하며 최소 40일 이내 조립이 가능한 구조다. 이는 한국이 독자 개발한 모듈형 조립 시스템 덕분으로 각 부품을 독립 단위로 검사하고 병렬 조립함으로써 정밀성과 속도를 동시에 확보할 수 있었다. 또한 품질 검사 체계도 미국보다 간소하면서도 효율적이다. 미국은 F-35의 센서 및 외피 조립에 과도한 검수를 요구해 생산 속도가 떨어졌는데 한국은 시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통계적 품질 관리 기법을 적용해 생산 라인에서 직접적 오류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는 적절한 수준에서 관리하는 한국식 실용주의가 반영된 결과이며 오히려 장기적 유지보수 비용까지 절감하는 효과를 보이고 있다. KF-21은 단지 4.5세대 전투기의 출현이 아닌 한국이 독자 항공무기 체계를 구축하고 있음을 전 세계에 알리는 신호탄이 되었다. 미국은 그 기술 수준뿐 아니라 생산 체계, 통합 전략, 전술 운용 개념에서도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으며 한국은 KF-21을 통해 6세대 플랫폼의 기반을 이미 마련하고 있다는 평가다. 앞으로 한국 공군은 KF-21을 통해 확보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무인기 협업 플랫폼, AI 기반 전술 자동화 체계, 극초음속 무장 운용 플랫폼 등 차세대 항공전력 전환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미국과 유럽의 전유물이었던 6세대 무기 개발이라는 영역에 한국이 실질적인 경쟁자로 등장한 것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KF-21 생산력이라는 가장 기본이자 핵심적인 역량이 있다.